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해킹당하며 국가 기밀급 데이터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을 비롯해 국가기관 자격증 등 각종 위조 문서 제작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 시스템 교란 시도가 확인되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과 과학 연구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인디아 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중국 텐진에 위치한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커 그룹의 공격을 받아 약 1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탈취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차세대 전투기 설계도, 극초음 속 미사일 시뮬레이션, 핵무기 연구 등 중국 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엄청난 해킹을 저지른 주인공은 다크웹, 비밀 인터넷망에서 텔레그램에서는 프레밍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그룹입니다. 이들은 훔친 데이터의 맛보기 샘플을 단돈 $300 정도의 암호화폐에 올리며 세상의 해킹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진짜 핵심 데이터는 수십만 달러를 받고 은밀하게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데이터 중에 중국의 사이버 보안 해킹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인 인테그러티 텍의 핵심 비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 회장을 포함한 직원 51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중국이 해커를 어떻게 추적하고 방어하는지가 적힌 비밀 설명서까지 털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무기 설계도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사이버 방패마저 넘겨준 것입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국방 문서와 무기 시뮬레이션 등 고급 군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가상사 설명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한 뒤 본넷을 활용해 수개월에 걸쳐 데이터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샘플은 텔레그램에 공개됐으며 전체 데이터는 암호화폐로 수십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중국이 그동안 감춰왔던 군사적, 지정학적 기밀들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부품 이란 우회 수출, 해킹된 데이터에는 중국이 국제 제재를 피해 이란의 전략 물자를 지원해온 구체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우회 수출 미사일 완제품 대신 부품 형태로 분산 수출하여 이란 현지에서 조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감시를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생화학 무기 미사일 추진체 연료 재료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생화학 무기 관련 부품과 재료를 이란에 전송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무기 선박의 공해상 고립 및 미군 감시에 특히 현재 전략 물자를 싣고 이동 중인 중국 선박의 실시간 위치가 특정되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고립 상황, 해당 선박은 중국 해역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나 이란 진입 시 미 지상군에 포착되고 회항 시에도 미 위성이 감시 중이라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종 판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며 시간을 끈 배경에 이 선박의 동선 파악이 있었으며 격침 여부 등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위안화 코인 지갑 노출 및 자금줄 차단, 중국과 이란 간의 불법 자금 결제 수단인 위안화 코인의 실체와 지갑 주소가 유출되었다. 지갑 탈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결제 등에 쓰인 양측의 코인 지갑 주소가 노출되었으며 화이트 해커들의 송금 테스트 이후 다크웹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갑 내 자산이 대거 탈취되었다. 글로벌 간첩 명단 및 여론 조작 실태.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해온 스파이 네트워크와 여론 선동 조직의 정보가 노출되었다. 명단 유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간첩들의 상세 명단이 공개되었다. 댓글 공장 수백 대의 휴대전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공장의 소프트웨어 버전과 현장 사진 EX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며 미국 등 관련국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첨단 군사도면 및 기술 탈취 공작, 중국의 신형 무기 체계와 더불어 타국의 핵심 기술을 겨냥한 정보도 포함되었다. 도면 유출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 및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 생화학 무기 제조 관련 극비 자료들이 대거 유출되었다. 기술 탈취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LNG선 및 유조선 건조 노하우를 기술 제휴를 빌미로 빼돌리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정선거 공작,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을 비롯하여 가짜 여권, 신분증, 면허증, 국가기관 자격증 등 각종 위조문서 제작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국가 시스템 교란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알려진 최대 규모의 데이터 탈취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데이터셋은 10페타바이트가 넘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되며 전문가들은 텐진에 위치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NSCC는 중국 전역에 6,000개 이상의 고객에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허브로 첨단 과학 및 국방기관을 포함한다. 용의자와 대화하고 그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도난당한 데이터 샘플을 검토한 사이버 전문가들은 그들이 비교적 쉽게 이 거대한 컴퓨터에 접근했고 수개월에 걸쳐 대량의 데이터를 탐지 없이 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플레밍 차이나라는 계정이 익명의 텔레그램 채널에 해당 데이터셋 샘플을 게시하며 항공우주공학, 군사연구, 생물정보학, 핵융합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정보가 중국항공공업공사, 중국민용기공사, 국방기술대학교 등 최고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NN은 중국 과학기술부와 사이버공간관리국에 논평을 요청했다. 데이터를 검토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수천 달러에 제한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접근권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한다. 결제는 암호화폐로 요청되었습니다. CNN은 해당 데이터셋의 출처와 플레이밍 차이나가 제기한 주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유출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진실성을 확인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추정되는 샘플 데이터에는 중국어로 비밀로 표시된 문서와 기술 파일,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폭탄과 미사일을 포함한 방위 장비의 렌더링이 포함되어 있었다.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고 중국을 주로 다루는 사이버 보안 회사 센티넬1의 컨설턴트 다코타 캐리는 해킹 관련 샘플을 온라인에 공개된 샘플을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계산 작업에는 슈퍼컴퓨터 센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판매자들이 공개한 다양한 샘플은 이 슈퍼컴퓨팅 센터가 가진 고객 폭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캐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독립적으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의 접근 방법은 유출 샘플을 검토한 호퍼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을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격자는 침해된 VPN 도메인을 통해 텐진 슈퍼컴퓨터에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 공격자는 호퍼에게 본넷이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NSCC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추출, 다운로드, 저장하는 네트워크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10페타바이트 데이터 추출에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CNN은 해커가 호퍼에게 제공한 계정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캐리는 이 접근법이 기술적 정교함보다는 건축에 더 중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NSCC의 보안의 구멍을 통해 데이터를 끌어와서 일부는 한 서버로, 일부는 다음 서버로 끌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출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분산함으로써 공격자는 경보를 유발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캐리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량의 데이터가 한 장소로 가는 것보다 소량의 데이터가 시스템을 떠나는 것을 덜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캐리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독특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과 세계적 기술 혁신가이자 AI 리더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기술 인프라에 더 깊은 취약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캐리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은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약점이었습니다. 2021년 최대 10억 명의 중국 시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1년 넘게 보안이 취미되어 공개되었으나 2022년 해커 포럼의 익명 사용자가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산업과 조직에서 오랫동안 사이버 보안이 매우 부실해왔다고 캐리는 CNN에 말했다. 중국 정책 이반자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사이버 보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25년 국가안보 백서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AI 부문을 위한 견고한 보안 장벽 구축을 주요 우선순위로 명시하며 중국은 핵심 정보 인프라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사이버 보안 메커니즘, 수단, 플랫폼 개발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중국은 국제적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생화학 무기 선박 포착을 계기로 미국의 50% 관세 부과 및 전방위적 수입 거부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출된 간첩 명단을 바탕으로 각국의 안보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다크웹에서 이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에 들어갔을 것인데 이 정부는 아마도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중국의 이 거대한 실수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해킹과 방어를 주고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중공 정부의 슈퍼컴이 해킹당했고 10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소식. 지금 현재 언론들이 조용해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런 소식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